저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음악을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 공식 채널에 기습적으로 업로드된 아버지 뮤직비디오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들 중에는요, 뮤직비디오가 이미 공개된 곡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또 인생 찬가 등 이렇게 좋은 곡들을 뮤직비디오를 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뮤직비디오는 공개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기습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임영웅 씨는 명가수이기도 하지만 기획의 귀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아버지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게 되시면 정말 멋스러운 유럽의 거리가 나오고 임영웅 씨가 아주 멋스럽게 걷고 있죠. 그런데 표정을 보게 되면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걷다가도 걸음걸이도 갑자기 신경 쓰이고 이 손동작도 갑자기 신경 쓰여서 괜히 핸드폰을 보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영웅 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프로페셔널적으로 세련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 생활이 왜 재밌는 것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팬 생활이 더 재밌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임영웅 씨는요, 정말 우리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명가수예요.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제가 아버지라는 곡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커버를 해보려고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부터 임영웅 씨의 대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음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높은 것도 아니면서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또 세게 부르면 안 됩니다. 힘을 풀고 호흡으로 불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삑사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러한 어려운 테크닉도 참으로 자연스럽게 쉽게 표현하는 걸 보면 정말 발성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임영웅 씨 보세요. 지금 도로 정중앙을 걷고 있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속으로는 얼마나 낯뜨거울까요? 여러분, 저렇게 촬영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도요, 저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수많은 시선이 느껴지게 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아버지라는 곡에 어울리는 표정 연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흰 눈만 남았네, 이제 흰 눈만 남았네. 저는 이젠 흰 눈만 남았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젠 흰 눈만 남았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받아들였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처럼 다가오는 세월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특히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까맣던 눈동자가요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더 가슴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 라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부모님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닐까요? 저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를 물려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역할 중에는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느낄 만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그 자녀가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부만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정작 그 자녀는요 애정 결핍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영웅 씨는요 음악이 주는 힘으로 많은 이에게 가르침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새 내 아버지 어느새 잠들어버린 내 아버지. 자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떠올렸을 때 이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얼마나 힘드냐 응?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던 그러한 부모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떠올렸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세상 사람들 다 힘들다고 이런 말밖에 안 하셨어. 이렇게 떠오르는 부모라면 그런 부모들은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진짜 가사가요 너무나 예술적입니다.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찢어지게 힘들어도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임영웅 씨는 명가수이기도 하지만 기획력의 귀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래오래 날 지키며 오래오래 날 지키며. 자, 왜 임영웅 씨는 기획력의 귀재일까요? 보세요.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이 공개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록곡들의 뮤직비디오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곡이 제공이 되고 공개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되었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부터도요 너무나 기대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아 공개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 때 기습적으로 딱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획은요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1회나 2회로 방영을 하는 드라마를 보십시오. 한 작품을 가지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지금 이러한 기획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머리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생각보다 간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을 것을 많이 주게 되면 질리게 돼요. 물론 임영웅 씨의 노래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절대로 잘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획력으로 임영웅 씨의 가치, 임영웅 씨의 인기, 또 팬분들을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을 기획력으로 보강을 해주다 보니 우리 팬들은 임영웅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노래 잘하는 거 보세요. 그냥 곁에만 있어 주세요 할 때도 이 비브라토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이 테크닉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저 음정도요. 고음도 아닌 것이 또 저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게 부르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1절에 지금 다이나믹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잔잔하죠. 오케스트라가 밑에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가 치고 나간다면 음악의 다이나믹, 음악성이 깨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이런 것들을 다 살려가면서 음악의 완성도, 이것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임영웅 씨를 제작하는 제작사나 임영웅 씨를 기획하는 기획사, 사실 우리 한국의 기획사들은 올인원 체제라서 모든 것이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지만 뭐 어쨌든 임영웅 씨를 데리고 있는 그 회사는 너무나 편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가수 스스로가, 아티스트 스스로가 자기를 다 기획하고요. 곡 선정도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이 가창력 또한 뭐 트레이닝 할 것도 없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기획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겠지만 기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육성과 양성이에요. 비슷하게 들리겠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 씨처럼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한 아티스트에게 이 부분은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사실 몇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뮤직의 신 대표님이 정말 가장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수와 연을 맺었을까요? 그리고 오디션 첫날에 건실해 보여서 뽑으셨다고 해요. 사실 그러한 선구안이 기획사 대표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신 대표님은 임영웅 씨를 딱 봤을 때, 야, 얘 되겠다. 얘는 더 볼 것도 없다. 계약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분명하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 신 대표님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신 대표님의 선구안은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생겨요.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품고 그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게 되죠. 그런데 10번의 오디션을 통해서 그 회사의 연습생으로 뽑힐 확률은요, 1명, 2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만큼 연습생이 되는 것도 힘든 것이 지금 한국 가요계입니다. 왜일까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우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연예인이 될 사람은 밸런스가 좋아야 합니다. 노래는 엄청 잘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외모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거 기획자 입장에서 굉장히 뽑기 애매해집니다. 야, 노래는 정말 기가 막힌데 외모가 연예인의 외모가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도 외모 관리를 전혀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면 기획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외모는 모델 같은데 노래 실력이 영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뽑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처럼 비율 좋고요, 외모도 준수하고 노래 실력은 뭐 말할 거 없이 훌륭하고 이렇게 된다면요, 기획자 입장으로서는 야, 물건 왔다, 바로 계약하자, 이러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들이 있다면 혹은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밸런스를 맞추십시오. 아, 나는 가수 할 거니까 외모 관심 안 써도 돼. 이러한 생각은요,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연예인하고 아이돌 할 거니까 외모만 신경 써도 돼. 이러한 생각도요,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시키려면
밸런스를 이뤄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이 있을 때 본인의 생각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참 그러니까요.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아프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프셨다는 소리를 저희 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 라고 여쭤보니까요. 걱정할까봐 그러셨대요. 제가 요즘 이거저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할까봐 그런 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가 너무나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될지, 부모가 어떠한 사랑을 주어야 할지 이런 것을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술이 위대한 게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지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술은 위대한 것이고 예술을 표현하는 예술가들도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화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할 때 카메라를 탁 보게 되죠. 저 눈빛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임영웅 씨의 이름은 영웅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임영웅 씨가 확 좋아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가수예요. 제가 예전에 소방서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우리 사람을 살리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주저하지 않고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주저없이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쉽지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장 두근거려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저 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내가 받을 피해가 무서워서 사람들은 임영웅 씨처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 행동은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훌륭한 시민은요, 119에 신고하는 시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대한 시민은 사람을 살리는 시민이에요. 지금 임영웅 씨처럼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한 가지 소문이 또 들려왔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서 그 사람을 덮어주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임영웅 씨가 여기서 더 유명해져 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그 환자분이 죽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임영웅 씨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이름 영웅처럼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행동을 봐도요,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겠죠. 여러분, 임영웅 씨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비아냥거린다뇨.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내 아버지,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노래가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장면도 제가 수없이 돌려봤는데요, 지나가는 저 외국인 분도 살짝 미소를 짓고 지나가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덤덤하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촬영 중이니까요. 그런데 속마음은 같이 하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임영웅 씨는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임영웅 씨가 잔망미를 보여줄 때는 우리 모두가 미소를 짓고 너무나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분위기를 잡을 때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정말 형편없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영웅의 노래는 뭐 찬송가다, 밋밋하다, 싱겁다. 아니,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요, 화가 나요. 이 방송에서는 저널리즘의 성격도 같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얌전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재밌는 일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도 훨씬 선하고 온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형편없는 글 쓰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노력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들까지 품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 이거 말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현실성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테니까요. 혹 악플을 보시더라도 무시해버리시고 임영웅 씨만 바라보시고 또 영웅 시대 분들과 함께 같이 멀리 걸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래오래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곁에만 있어주세요. 자, 제가 영상 앞전에 이 곡을 커버를 하려고 요즘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음악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냥 곁 할 때 임영웅 씨가 비브라토를 살짝 섞어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야, 임영웅 씨 음악성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곁에만 할 때 저 곁이라는 글자에 그냥 곁 비브라토를 섞어주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비브라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브라토가 그냥 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에 맞게, 단어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호흡에 맞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브라토라는 테크닉입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표현한 비브라토는요, 정말 슬픔을 말을 하는 그러한 비브라토 테크닉이에요. 다른 비브라토를 보게 되면 그냥 흔들어주죠. 음에 진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곁이라는 글자를 할 때는 흐느끼는 비브라토를 섞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말은 쉽지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말은요, 발성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말입니다. 저 보세요. 곁. 어떻게 발성을 하죠?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흐느끼는 비브라토까지 넣어주면서 이 음악,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더 훌륭한 것은요, 임영웅 씨가 이 아버지라는 곡을 부를 때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어서 참 부르기 힘들었더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예술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겪은 경험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요, 타인의 경험도 내 경험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활짝 웃는 모습이 이 부분도요, 임영웅 씨 너무 잘 불렀어요. 활짝
여러분 한번 활짝 해보세요. 이 H 사운드가 과해지면 듣는 사람들은 좀 거칠게 귀가 따갑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믹싱 과정에서 DSR라는 플러그인으로 이 치차름 파차름들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컬 소스의 본연적인 느낌을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영웅 씨는 활짝 이 H 사운드도요 너무나 담백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단어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보컬 퀄리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임영웅 씨의 퀄리티는 너무나 극상 트리플 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애 같아 보여도 어린애 같아 보여도 자 보세요. 이 전 소절에서는요 비브라토를 섞어주고 또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런 테크닉을 했지만 어린애 같아 보여도 할 때는 도에서 비브라토를 바로 주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명가수의 특징들이에요. 노래를요 한 소절 한 소절을 부를 때도 그 전 소절과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테크닉, 이게 명가수의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우리 사람은 귀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지루함을 느껴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임영웅 씨는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한 소절을 한 소절을 표현할 때도 전 소절과는 조금씩 변형을 주죠. 그래서 우리 귀는 새롭게 들어요.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아프다 이것도 너무나 표현 잘했고요. 말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이 곡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곤욕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국말에서 밑에 받침이 붙는 것은 나중에 붙이세요. 지금 임용웅 씨처럼요. 그러니까 아프다 말도 못하는이 아니라 아프다 말도 못하는 느라는 글자로 길게 뽑아주고 니은을 나중에 붙여주는 거죠. 저렇게 표현하면 발성이 무너지지 않고 대중에게 아주 깔끔한 소리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뒤에 오는 단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해되셨죠?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보세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지켜를 강조를 주죠. 자, 명가수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해볼까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공식을 단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는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가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술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기술들은요 인류의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축적된 테크닉들이 있어요. 임영웅 씨는 이러한 테크닉들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임영웅 씨는요 호흡도 음악이 되는 가수입니다. 제가 레코딩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가수를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호흡을 음악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대충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레코딩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어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뭔가 이 호흡도 굉장히 애절함으로 다가오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가 저 호흡 소리도 살린 거예요. 대부분은 저런 호흡 소리를 커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음악으로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임영웅 씨라는 보컬은 호흡도 음악이 되는 명가수 예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데 아버지, 정말 이 단어 그대로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음악 표현이네요. 사랑해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사랑해요. 호흡 소리 들리고 네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여러분, 호흡조차 음악이 되는 가수, 명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저는 임영웅 씨를 이렇게 분석하고 리뷰하면서 왜 임영웅 씨만 이렇게 극찬을 하냐, 다른 가수도 좀 해달라, 이러한 메일을 많이 받아요. 특히 많이 받는 메일 중에 하나는요, 다른 소규모 기획사에서 우리가 키우는 가수인데 대표님 우리 가수도 분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보내주십니다. 들어보면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제게는 감동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면 경제적으로 저도 풍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상 하나 제작하는 게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몇백만 원의 단위이기 때문에 저도 영상 하나 찍고 돈 벌어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제가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 씨를 볼 때처럼 제가 좋아가지고 흥분하면서 리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점도 있답니다. 그리고 리뷰 분석은요, 임영웅 씨처럼 제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있다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물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나타나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의 아버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는 임영웅 씨라는 가수를 만나게 돼서 요즘 참으로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음악을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것처럼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